네, 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오늘은 DJI 포켓2,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요 조그만 카메라인데요. 초소형 짐벌을 가지고 있는 짐벌 카메라, 액션캠과 조금은 겹치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나온 그런 카메라인데요. 한 1년 정도 지난 지금 제가 한 롱텀 리뷰 같은 느낌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목소리도 포켓2와 지금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마이크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요 DJI 포켓2를 출시 때부터 사왔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관점에서 저는 만족하면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DJI 포켓2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액션캠과 그 영역이 조금 겹치는데요. 저는 이 DJI 포켓2를 단순히 액션캠, 짐벌이 달린 작은 카메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근거리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그런 가장 편안한 스마트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도 꼭 없어서는 안 될 카메라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여러 촬영 현장 그리고 브이로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켓2는 무게가 매우 가볍기도 하지만 부피와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으면 빠르게 설치해 놓고 여러 장면을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죠. 특히 이때 스마트폰 전용 앱인 DJI 미모 앱이 있는데요. 카메라와 어플을 연동시켜 주면 편하게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포켓2 자체가 짐벌을 가진 소형 카메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조정을 할 경우 설치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해줬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카메라의 고개를 이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런 프레이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원격으로요. 지금 제가 계속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에는 여기 보이네요. 조금 돌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거 짐벌을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저를 촬영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짐벌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바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이 짐벌이 항상 수평을 맞추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수평을 맞추는 단계를 한 단계 건너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수평도 맞고 그 다음에 시간을 확 절약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특징들, 가볍고 매우 작은 그런 카메라의 특징 때문에 설치 공간이 매우 협소하거나 적은 경우에도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포켓2는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일단 주위의 시선이 덜 집중이 됩니다.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브이로깅 할 때나 이럴 때도 매우 장점이 될 수 있는 점이겠죠. 거기에 무선 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좋은 수음이 가능합니다. 브이로깅 혹은 여러 컨텐츠의 서브캠으로서 제격이죠. 포켓2와 지금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마이크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뒤로 가볼게요. 지금 계속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이크가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 이제 되게 해외 매체에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았었죠. 이 마이크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 지금 많이 어두운 공원이라서 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녹음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인드 캠 혹은 그냥 일반 서브 캠 그리고 브이로깅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짐벌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DJI는 드론으로 유명한 회사죠. 드론에 달려있는 그 짐벌 카메라를 따로 떼어서 상품화 시켰다면 바로 포켓2가 될 것입니다.
드론으로도 짐벌로도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뛰어난 품질의 짐벌 기능을 자랑하죠. 물론 워낙 초소형 짐벌 카메라이기 때문에 짐벌 한 축 한 축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릴 때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 그 범주가 아주 크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흔들림이 아니라면 꽤 잘 잡아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퀘더크 혹은 닌자워크라고 하는 이렇게 살금살금 걷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짐벌 촬영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에 집중을 하셔서 이제 안 흔들리도록 이제 거의 슬라이딩 하듯이 촬영을 하셔야지 보다 안정적인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이 어우러지면 정적인 촬영도 되지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손을 위로 뻗는 것만으로도 마치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그런 재밌는 장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거의 세미 드론이라고 할 만하죠. 드론 촬영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포켓2와 연장봉을 이용해서 이를 대체하기에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단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도 높죠. 제가 사용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배터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짧은 촬영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계속 촬영하기에는 힘듭니다. 연속 촬영이 힘든 거죠. 제 체감상 최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연속 촬영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이제 거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보조 전원을 물려주시면 조금 더 길고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실 거예요. 브이로깅 등 이동하면서 촬영하실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잠깐 쉴 때 틈틈이 충전을 하시거나 하시면 계속 이용을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무게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 이런 것들이 모두 양립하는 그런 완벽한 카메라는 아직 없죠. 자신의 촬영 환경과 사용 목적에 맞는 그런 카메라를 제대로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켓2는 서브캠으로서 저에게 가장 많은 만족도를 줬던 그런 카메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상 발매일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목적은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출시된 지 한 1년 됐나요? 그 정도로 조금 지난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중고 가격이요. 여러분들도 브이로깅 혹은 서브캠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작은 팁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로바. 뒤에 다리 있다. 계단이 있다. 와이프랑 산책 나왔다가 지금 잠깐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찍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